적은데 너무 이렇게 위인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한다. 라는 건 좀 우려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부에서는. 네, 그 주요하게 드러나는 단체가 두 개인 것 같아요. 그 백두 칭송단이랑 네. 그다음에 위인 환영단이었나요? 발음하기도 좀 힘들죠. 네. 네. 그리고 이 칭송 혹은 뭐 위인 이런 단어들이 사실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네. 근데 저는 그 단어들의 조합이 좀 촌스럽다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2018년도 우리 사회에 답지 않은 두 단어의 좀 촌스러운 조합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두도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는 네. 거의 쓰지 않죠. 그러니까요. 오히려 북한에서도 내년에 뭐 김정은 생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생일 같은 경우는 그냥 평일로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꼭 뭐 변화를 하면은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네.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호기심에서 그렇겠지만은 네. 이제 소위 말하는 고리타분한 과거에 네. 어쨌든 그런 통일운동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젊은 세대가 이번 거는 많이 주도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모습이 보여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념의 문제라기보다 약간 좀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두 분은. 근데 이제 가장 발칵 뒤집힌 것은 역시 아까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여의도 정치권인데 제가 이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또 톤을 맞춰서 읽어드려야 되니까 대한민국이 통째로 넘어가고 있다. 누구죠? 톤이 감이 안 잡히는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입니다. 의원님이요? 네. 네. 백도 수호대는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 이건 하태경 같습니다. 예, 맞았습니다. 그다음에 공산당이 좋아요 외쳤으니 북으로 보내자. 홍준표. 이현주 바른미래당 의원입니다. 제가 저희 당에 있는 의원님 네. 멘트 제가 좀 바른미래당 의원이라 맞히지 않았습니다. 네네. 홍준표 전 대표께서 놀라셨다면 죄송합니다. 갑자기 나왔어. 김정은 위원장은 살인마를 안방까지 불러들이나. 네, 그럼 김진태 자유한국당 예, 의원이셨죠? 알겠습니다. 정치권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한국의 국민이 5천만 명이에요. 예. 그 중에서는 누구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금괴 200톤을 갖고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또 어떤 사람은 전 재산 29만 원을 갖고 평생을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를 보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그 금괴 200톤 같은 사건들을 접할 때 막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네. 누군 그렇게 믿을 수 있겠구나라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웃어 넘기죠. 근데 저는 이런 사건들도 웃어 넘겨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수 정당들이 이것을 붙잡고 네. 본인들의 정치 이데올로기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 지금 중요한 한국 사회 현안들이 너무 그득한데 이걸 갖고 이제 다시 반공 이데올로기를 되살리고 보수 정당의 존재 가치를 이것으로 되살리려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제가 아까 이게 촌스럽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백두 뭐 이런 것들이. 그럼 사실 이제 빨갱이 타령도 촌스러운 시대로 넘어온 거예요. 이제 네. 빨갱이 타령 그만하고 전 진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근데 기존 체제에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괴리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저도 이 문제를 접하면서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죠. 예. 근데 그 통일의 형태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완벽히 합의된 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에 대한 차이도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울다 웃으면 엉덩이 뿔난다고 하는 것처럼 네. 지금까지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갖고 있던 정보들 어떻게 보면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비해 가지고 너무 급격하게 지금 환영 분위기로 가다 보면은 네. 평가라는 건 원래 공과 가를 같이 평가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들을 평가함에 있어가지고 공과 가를 구분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급속하게 너무 이제 통일 분위기 속에서 평화 분위기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과나 아니면 과거에 이제 지금 와서야 이제 비핵화를 하겠다는 선언을 했지만은 역설적으로 핵을 애초에 만든 게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가 김정은 위원장인데 사실 자기가 어지른 방을 자기가 치웠다고 해서 잘한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인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신중한 행보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한번 만나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예,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예. 이걸 해야 되나? 자기 검열 사회라고 생각하면 의문이 들어서 우리부터 그러면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우린 왜 그래야 되나?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곧 잡혀간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아라. 강남 서울 한복판에서 어떻게 공산당의 조야라고 외칠 수 있냐 이렇게 막 같은데 저는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에서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어떻게 공산당의 조야라고 외칠 수 없나 이렇게 되묻고 싶거든요. 하여튼 저는 그걸 한번 그냥 얘기를 하면서 깨고 싶었고 우리나라 사회가
어느 정도 왔을까, 날 잡아갈까? 네, 그런 걸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정말로 팬입니다. 왜냐면 생중계로 많은 모습을 봤잖아요. 우리 지도자들, 우리 정치자인들도 맨날 보고 있는데 우리 정치인들에서 볼 수 없는 모습도 보고 겸손하고 지도자의 능력, 실력 있고 지금 경제 발전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도자로서 정말 팬이 되고 싶었어요. 진짜 3대 셋은 저희는 박정희 이후에 박근혜도 대통령이 되고 시진핑이나 푸틴은 20년 넘게 하고 그럼 거기는 왜 세습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빨리 교류가 트이면 넘어가서 평양 시민들 만나 왜 그러세요? 이렇게 살아도 좋으세요? 뭐가 좋은지 왜 김정은 위원장을 지도자로 계속 추대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지 저는